쉽죠, 그죠? 쉬운 것만큼은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네, 저기 있는 요약지 173페이지요. 자, 일단 관리에 대한 개념부터요. 자, 이거 보세요. 개념 딱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이 말 나와야 됩니다. 우리 관리란 건 취득 후부터 관리한 건 취득과 운영까지 관리인데 항상 관리 개념 딱 나왔을 때 다른 건 보지 말고 요 뒤에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처분이란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하라고. 절대 처분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건데 기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지. 성질이 변하면 이건 결국 뭘 바뀝니까? 개발 바뀐다고. 이래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묻는 게 관리에 대한 영역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역이 세 개 있죠. 첫 번째 자산 관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시설 관리. 물론 중요한 건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잘 알지만 뭐 하자 보수는 전부 다 시설 관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자산은 결국은 돈과 수익과 비용 관련돼 있는 말이다 보니까 저는 뭘 보는가 하면요. 이런 거죠. 매각과 뭐요? 매입도 곧 이건 자산입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이게 또 뭐 있습니까? 자산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기 있는 리스크 관리, 즉 위험 관리 있죠? 이런 것들 중에 뭐 있습니다. 자산 관리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우리 관리에 대한 내용은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하게 돼 있죠. 기술, 경제, 법인데 자, 첫 번째 할까 이거 자주 묻는 거예요.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관리에서 어떤 거 세 개 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제일 문제 많이 문다 문제에서. 근데 두 번째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물었을 때요. 이 기술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특히 뭐 물론 이제 하자 보수는 기술은 알고 있는데 조심할 건 물리적 감가는 무슨 관리? 물리 감가, 기술, 기능적 감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은 부지, 요건 무슨 감가? 건물과 부지가 어울리지 않는데 무슨 감가? 기능. 요 말 기억하시고요. 그럼 결국은 기능적 감가는 기술적 관리죠. 또 한 야채 뭐가 있습니까? 경계 청량도 뭐라고요? 이런 거 시험 꽤 많이 내는 문제에서 이건 전부 다 기술적 관리 속에 포함될 것이고 두 번째 인력 관리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경제고죠. 자, 네 번째 보니까 문제 묻는 게 관리 방식요. 관리 방식. 자, 제일 먼저 무슨 관리부터 시작합니까? 자가. 그 다음에 순서. 혼합. 맞으면 뭐 있습니까? 위탁 관리요. 자, 일단 자가는 대충 거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지만 특히 조심할 게 이런 거 좀 조심하시라고. 예, 제일 중요한 게 종합이란 말 나오죠. 난 무조건 자가 겁니다. 종합적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하여튼 종합은 전부 다 결국은 자가와 서로 관련된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건물의 애호심이 높다. 그 다음에 신속성이 있다. 뭐 이런 건 전부 다 뭐 자가 아닙니까? 그죠? 조심할 것 요거만 좀 조심하자고요. 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타성에 빠지기 쉽다. 타성은 누구 거요? 자, 거죠. 근데 혼합은 타성화 방지한답니다. 구분 잘 하시라고. 매너리즘 방지한다. 타성화를 갖다 방지한다.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위탁이라고. 그 다음에 뭔가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합리적, 효율적 나오죠. 효율적, 뭐 합리적 이 말 나오죠. 이 말 나오는 순위 전부 다 위탁 관리입니다.
자, 혼합은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까? 불분명하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나머지 5번째, 이건 우리 말로 합니다. 말로 하는데, 어디 보는가 하면,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요약지 174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우리 관리 활동 중에, 가로 1번 임대차 활동이 있죠. 임대차 활동, 임차인 선정할 때 주거는 유대성 고려하죠. 그다음 매장은 수익성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실 공장은 뭐 있습니까? 적합성 고려할 것이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주거는 반드시 조임대는 반드시 필요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총임대니까. 그 다음에 매장은 비율 임대 말 뜻이 뭐죠? 나오는 수익의 몇 프로가 임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 공장은 반드시 순임대차 계약이죠. 순임대차 말은 결국은 필요 경비에 별도 계약한다는 거예요. 고려하시고, 두 번째 유지활동이 있죠. 유지활동 예방은 하자 발생 전에 미리 하자 제거하는 방식이죠. 대응은 하자 발생 후에 하자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예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째 빌딩의 내용미션 딱 2개만, 2번과 3번 신축 단계, 안정 단계. 신축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리적 유용성, 효용이 최고인 단계가 결국은 신축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효용이 최고인 단계가 먼저입니까? 안정. 또 관리의 중요성 인식한다. 이 말로 하면 전부 다 안정. 요거 마시면 돼. 됐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는데, 자, 문제 풉니다. 자, 마지막 장에 있는 문제. 1번 갑니다. 1번 문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자, 관리에서 유지란. 이거 유지란 딱 나온 순간 사실 혼돈 줄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서 부동산 외부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 나 있죠. 자, 여기서 현재 이 말 뜻은 뭐예요? 자, 잠시 우리 관리란 것은 기존의 성질 변합니까? 여기 문제 키워드. 이 말을 그냥 장난친 거예요, 이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유지란 것은 내부적 관리 행위로서 부동산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사한다쓸 때. 그래서 외부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 들어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던 거죠? 기술경제법 모든 걸 다 고려한다. 3번. 건물과 부지의 부정은 이건 무조건 기능감가인 걸 먼저 하셔야 돼. 기능감가는 반드시 기술적 권리죠. 4번. 예,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등은 무슨 관리? 시설 관리. 5번째. 기밀유지 보안관리는 자가관리죠. 자, 문제 2번 갑니다. 2번에 1번 경계 청량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2번 포트폴리오 리스크 위험 관리, 매입과 매각 관리, 재투자 무슨 관리? 자산 관리. 3번 갑니다. 의사 능력과 통제력이 발휘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자가죠. 신속성인데 자가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자가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가, 뭐,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뭐, 위탁이죠? 자, 5번 갑니다.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높은 단계는 신축, 경제적 유용성이 높은 단계는 안정.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자, 요 정도 봤으면, 예. 책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자, 책 갑니다. 141페이지. 자, 1번요. 나와 있는 게, 1번 그냥 관리란, 1번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서 얘는 키워드 뭔지 압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요즘 묻네, 요즘은. 묻거든 절대 뭐야? 요 말만 확인하라고. 처분이 있냐 없냐 확인해. 다른 건 아예 보지 말고. 그러니까 뭐 운영, 유지 등등 나오죠. 절대 그것 속에 처분 없으면 돼. 그 다음 2번 아까 했던 거죠. 3번 통과 4번 갑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보시면서 그러면 4번이 곧 문제 2번과 똑같은 거예요. 밑에 있는 문제 2번하고. 자, 해볼래요?
보세요. 현재 창원시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식 뭐예요? 어떤 거요? 답은 뭐요? 물건마다 다른 거지. 그럼 자, 정리할게. 이 의미를 아시죠? 소규모 건물은요. 대형은. 이걸 지금 묻는 문제에서. 그래서 1번은 4번은 뭐 있습니까?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진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대형 건물이지. 무슨 관리한다. 이래 가시라 문제 풀 때.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2번도 뭐요? 위탁 관리 물었던 거지. 그죠? 그 위탁 관리 반대 뭐요? 자가. 자가는 대부분 대형 건물, 소형 건물. 그래서 답이 5번 나온다고. 그죠?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 뒷장 갑니다. 뒷장에 3번에 1번 통과, 2번 갑니다. 물리 기능은 무슨 관리? 기술. 3번 경계 청량 기술. 4번 건물과 부지능 기능적 감가는 이건 기술. 5번에 뭐 있으면 순수익 나있지? 경제. 그 다음 문제 4번요. 4번에 1번 보니까 시설을 운영 나있지? 뭐 시설 관리. 2번은 뭐 있습니까? 아까 했던 거죠? 물리 기능 하자는 무슨 관리? 기술 관리죠. 3번은 자산 관리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가치, 뭐 수익 이 말 나와야 돼요. 가치 정리 나 있죠. 이건 경제. 자산 관리지. 자산 관리. 그 다음에 4번 행정 법률은 무슨 관리? 법률 관리. 5번은 권리 분석 등은 뭐예요? 법률 관리. 됐죠? 그래 하시고. 자, 우측에 문제 6번 갑니다. 6번에 1번, 2번 갑니다. 2번의 키워드 뭐예요? 정기적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일상적 유지활동. 자, 사실은 중요한 거기 있나? 2번 같은 게, 3번 같은 게 중요하죠. 유지관리상 문제 발생 후에, 그러니까 하자 발생 후에 하자 제거하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임차인 불편이 크죠. 그 결과 뭐가 중요하다? 예방이.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5번 해보시고요. 자, 문제 8번 갑니다. 8번, 1번. 어사 능력 좋고 지휘 통일력 강하다. 무슨 관리? 자가죠. 2번 종합 나눈 순간 무슨 관리? 자가. 3번 관리 사무에 안일하게 해지기 쉽다. 타성에 빠지기 쉽다 이거죠. 자치가 자가입니까? 위탁입니까? 자치, 자가지. 차가는 차가 위탁이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체 관리 방식 맞죠, 그죠? 그 다음 4번 전문성 나와 있네, 효율성 나와 있네, 무조건 뭐요? 위탁.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타성화 방지하는 것은 뭐요? 위탁 거지. 타성에 빠지기 쉬운 건 자가.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요. 9번, 1번, 2번 쭉쭉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저기 있는 3번 갑니다. 혼합이란 것은 직접과 간접을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위탁하죠. 자, 4번요. 과도기적 성격 있는 게 누구라고? 혼합. 그 다음에 5번. 혼합은 결국 뭐 있습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다음 10번 더 해보시면 될 겁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업 매장용 부동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까 했듯이 매상고액, 수익성 같은 매상고액이죠. 자, 2번 순임대가 나오는 순간 얘는 뭐 있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임대하지. 이게 무슨 임대? 비율 임대차. 3번은 주거는 무슨 임대? 조임대. 자, 4번 읽어보시고. 볼래요? 자, 우리 학원이 현재 4층 건물이죠. 4층 현재 제가 임대 내서 현재 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현재 4층에 보니까 매달 월세 내고 있는데 이때 4층에 어떤 원인 때문에 화재 불났어. 불어나면 이 4층을 원상회복하는데 한 2달, 3달 걸리죠. 2, 3개월 걸렸을 때 그 기간 중 월세는 누가 낼래? 이거 분쟁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해 드는 보험이 뭐냐? 임대료 손실보험이에요. 임대료 손실은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원상 회복할 때 오랜 시간 걸리면 그 기간 동안 임대를 갖다 뭐 있습니까? 임대료 손실보험을 통해서 보상받는 임대료 손실보험입니다. 그런 개념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통과 13번도 본다면 4번만 보시면 되겠네. 4번만. 그죠?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는 신축 단계. 그런 거 마시라고. 자, 됐습니다. 마지막 8장의 마케팅. 자, 179페이지 요약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겁니다. 관리란 말도 꼭 기억하세요. 문제 쉽지만 지금 마케팅 반드시 맞추셔야 되거든. 다른 몰라도. 자, 마케팅 크게 우리 세 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두 번째, 고객 점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우리 여기 뭡니까? 창원시 소주가 주로 어떤 소주입니까? 무학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 이 말이요. 무학이란 뭐 있습니까? 소주에서 현재 이 시장을 창원시를 얼마나 창업하고 있을까 따져보는 거거든요. 결국 얘는 키워드가 뭐냐? 무조건. 네, 무학 소주 있는 회사가 이 시장 얼마나 창업할 것을 하는 건데, 요건 보는 시각 결국은 공급자 위주입니까? 수요자 위주입니까? 이런 말만 나오면 돼. 자, 얘는 고객 점유지? 고객이 누군데? 소비자, 공급자.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키워드를 찾아가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소비자 나오면 전부 내가 고객 점유라고. 관계는 뭐 하는 거야? 요 둘은 다 나야 되지. 그죠? 둘 관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를 갖다 유지시켜 보는 게 이게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내용을 자꾸 어렵게 보지 말고 있죠. 키워드 찾아가게. 무슨 다른 건 장난칠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 소비자, 시장, 공급자, 관계는 두 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관계 마케팅 가장 대표적 얘가 뭐인가? 광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심해서 보통 이게 광고를 꾸준히 하면요, 그 기업에 대한 뭐 있습니까? 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그래서 관계 마케팅 결국은 요 소비자 우리 회사의 충성심을 굉장히 높여서 무조건 물건 살 때 우리 회사에 있는 물건 사게 만들어지는 게 관계 마케팅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 다른 거 보지만 혹시 나왔을 때 광고란지 또는 뭐 저기 있는 이런 거 있죠. 문화 마케팅 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체험 마케팅가 있죠. 이건 전부 다 이거 할 목적이 기업의 뭐 있습니까? 감정,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목적이라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고객 점유는 사실은 아이다 원리가 있어요. 아이다 원리가.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런데 셀링 포인트나 아이다 원리가 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 나온 순간, 물론 아이다에 대해서 어떤 영어 약자를 쓰긴 해요. 하지만 그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그냥 나오는 적시 그냥 고객 점유라고. 또 우리 27일 시험 났던 게 아이다 원리 같다. 아이가 뭐죠? attention이지. 그 다음에 E가 뭐죠? interest. 적지 마세요. T가 뭐죠? 욕망. 액션인데 우리 27회 때 이거 나온 겁니까? 아이다 원리란 이러이러한 영어 약자다 시면 됐다고. 이거 틀리게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또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장난치냐 안 쳐.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셀링 포인트 원래 정확한 말 판매 소고점이에요. 저는 실매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거요. 우리 고객이 어떤 이제 점포에 딱 들어오면 뭐 있으면 점원이 이 사람 문제 스캔하죠. 그래서 이 고객이 어떤 물건 딱 지죠. 이 물건 갖고 있는 장점 쭉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이 고객의 특성에 알맞은 장점만 쭉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 물건 사게 만들어준다. 이게 셀링 포인트입니다. 원래 그런 개념인데 큰 의미 갖지 말아요. 나오면 그냥 셀링 포인트는 나오죠. 그냥 통과시켜버려. 관계없이. 다만 중요한 건 이건 누구 중심? 이 고객 점유야. 이거 마시면 돼.
괜히 거기 있는 뭐 개념의 아이다 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알 필요 없습니다. 또 이렇게 가끔 모의고 시험 친 사람이 있어요. 아이다 원리 중에 셀링 포인트를 언제 적용하려 묻거든요. 다 적용다. 그것마다. 그러니까 아니 어텐션이 뭐죠? 광고 등을 보면 눈에 확 땡기잖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그게 어텐션이거든. 그때부터 셀링부터 한다 벌써. 어느 단계 하는데 이런 말 쓸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나오거든 그냥 단지 이런 게 있다. 얘는 전부 다 고객 점유 거다. 이거만 하시면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시장 점유 전략이 점유 마케팅이 크게 STP 전략과 뭐가 있습니까? 포피 믹스가 있죠. 자, 요 두 개만큼은 한 개 한 개 있는 걸 다 정리하셔. 특히 최근에 자꾸 포인트를 두는 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포피 믹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포피 믹스 안에 있는 한 개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쭉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제 이 기업들이 있죠. 이 물건 만들어서 광고해서 물건 파는 과정이거든요. STP 해서 이걸 마지막 한 포피 전략을 세우게 돼 있다고. 아직까지 이 단계 물건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요 포피해서 물건 만든다고. S가 뭐냐 이게 새거. 새거란 말 뜻이 뭐예요? 새거란 말은 분리분화예요. 분리분화. 쪼갠다. 우리 속된 말로서. 뭘 시장을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시장 뭐랍니까? 세분화. 이거는 영어 약자까지 영어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T가 뭐냐? 타겟. 그러니까 타겟이란 말만 하시면 돼. 물론 타겟팅인데 팅은 큰 의미 없다죠. 타겟이 뭐야? 목표, 표적 이 말 뜻이지. 그래서 목표 시장 또는 표적 시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P가 포지션. 포지션이 뭐요? 위치. 그러니까 위치인데 원래 이 정확한 말은 차별화 전략인데 시장 차별합니까? 제품 차별합니까? 응?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 말뜻서 시장 차별화, 제품 차별화 둘 다. 응? 때에 따라 시장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세요. 똑같은 물건인데 백화점 들어갈 때하고 저기 있는 동네 슈퍼에서 물건 가격 차이 있지. 이것도 일종의 포지션이야, 이것도. 그 다음에 포피 전략이 4개 있어요. 자, 포피는 첫 번째, 가격, 물건부터 할까? 자, 물건 있는데, 제일 먼저, 프로덕트죠? 여기 제품 전략이죠? 그 다음에 물건 만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가격 결정해야 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팔아야 될 게 어떤 경로로 팔 것인가 하는 게 유통 경로지. 근데 조심할 건 혹시 입지 선정이란 말 쓰면 일단 그냥 이 입지 선정 그냥 프레이스라 보시라고요. 자, 이게 입지 선정 쓰는 순간 무조건 이의 제기되거든. 하여튼 그건 관계없어. 옛날에 이 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렇게 나온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이제 다시 할게. 물건 만들고 가격 책정해서 이게 직접 판매 중간 도매상 경로를 더 거칠래. 만약 중개업체 통할래, 저기 있는 분양 대행 통할래, 이제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 가서 뭡니까? 알리는 거지. 알린다, 이건 뭐예요? 프로모션. 자, 그런데 이거 대신 있죠. 프로모션 있는데, 이 말 커뮤니케이션에서 하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원래 이게 포피인데 최근은 포시라 쓰거든, 이걸. 왜 P랑 결국은 너무 이 공급자 내에서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근은 소비자 위주로 갔는데 포시를 쓴다고. 그래서 이 제품을 산 목적이 뭐예요?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쓸 목적이지. 그래서 이 말 대신 컨비니언스 쓴다, 원래. 마찬가지. 알린다, 뭐 있어, 프로모션 이 말 대신 뭐야? 이래 쓴다, 쓸 때. 같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자, 일단 그런 개념인데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 우리 전에 이거 했을 때, 예, 술 시장과 쓸만한 적이 있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있는, 내가 어떤 물건 만드는 기업인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시장을 쪼개봅니다. 쪼개보니까 여기 있는 맥주를 좋아하는 집단들, 소주 좋아하는 집단들, 양주 좋아하는 집단들, 막걸리 좋아하는 집단들, 이렇게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을 먼저 쪼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뭐라는 시장색을 하는데, 얘는 현재 뭘 쪼갠 겁니까? 수요자 집단을 뭐한 거요? 이 쪼갠다 이 말이 뭐야? 분리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정확한 말은 뭐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을 군집화해서 시장을 쪼개는 거 원래 정확한 말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소주 집단, 맥주 집단 구분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 또 분화시킨다, 또는 뭐 있습니까? 세분화한다, 또는 뭐요? 하여튼 군집한다. 그러니까 속된 우리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뭐예요? 쪼갠다를 보시면 돼 무조건. 응? 그다음 두 번째, 이때는 타겟팅이란 말 뜻은 뭔가 하면 우리 회사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 자원인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한다고. 우리 회사는 현재 소주, 맥주를 가장 잘 만들고 있대. 여기 있는 요 집단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타겟팅이라고. 그래서 얘는 수요 집단을 뭐 있습니까? 선정한다. 또는 뭐요? 찾는다. 이게 타겟팅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포지션은 결국 가장 중요한 뭔지 압니까? 위치한다는 거야. 자리 잡는 거야. 어디에? 고객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고객의 지각 속에 위치한다. 이런 말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아닙니까? 뭐 속된 말로 카스 맥주는 뭐 있으면 톡 쏜다. 화이트는 순하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예요. 포지션이라고. 자, 이걸 다시 해볼게.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회사 회사 중에 뭐 있습니까? 후발주자고 보니까 저기 포스코하고 롯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롯데하고 포스코가 있죠. 시장을 이제 건설해서 아파트 회사를 진입할 목적이 있어. 그래서 맨 먼저 시장을 쪼개보니까 이런 저가 주택에 어떤 이 사람도 있고 일반 주택이 있고 있는데 고가 주택 시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가 이미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얘를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쪼개진 게 이게 시장 세분 쉽게 말해서. 그런데 보니까 부영 오지 이걸 찾았지. 이게 타겟이야, 타겟.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삼성이란지 대림이란 등등은 이쪽 시장 가 있거든. 가만히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시장이 옆에 없어, 이게 고가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 타겟 잡았지. 여기 타겟팅이라고. 그래서 이제 위치 잡아야 되지. 우리 회사는 항상 명품 물건 만든다, 광고할 거니. 광고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뭔가 우아하고 계속 하여튼 그런 쪽에 광고했다고. 그러니까 왠지 고객 마음속에 잡은 거지. 여기에 뭐요? 포지션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물건 만들어야죠. 만들 때 보니까 전에 했지만 대림은 주로 어떤 걸 잘합니까? 대림. 뭐요? 불편한 것 같아. 살아보는 게 진짜 불편한 것 같아. 대림이 가장 잘하는 건 동선이 동선. 동선. 딱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딱 움직이는 동선 딱 정해 있어. 근데 가장 못한 게 뭐냐? 저기 있는 조경. 제일 못해. 그래서 소음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런 건데, 일단 그렇게 차별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품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만드는데 보니까 예, 3베이 하겠다, 4베이 하겠다, 이 주변 경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 설명등이 어디서 포함되시면 되거든, 낼 때. 그 다음에 예, 가격 전략요. 가격 전략은 이런 거죠. 시가 정책. 시가는 현재 시장이 매매된 가격이야. 그 다음에 신축 가격 전략인데 요거는 우리 과학에 하면 시험 냈거든요.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죠. 똑같은 동인데 1층과 그다음에 5층, 그다음에 10층, 15층 분양가 다 틀리지. 이런 게 신축 가격 전략이야. 그러니까 보통 탄력 가격이거든요, 이게. 또 남향, 북향 따라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이런 신축 가격 전략이고 유통 경로는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건설회사가 직접 이 소변을 팔 수 있지. 아니면 중간상을 통해 할 수 있지. 어떤 경로를 통해 팔 것이 묻는 거예요.
그 부동산 본다면 결국 누가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분양 대행사가 있지. 중개업자가 있지. 이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이건 뭐야? 분양 대행사라는지 또는 뭐 있으면 저기 있는 중개업자라는 순간 전부 다 이건 유통경로라고. 자, 그 다음 프로모션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지. 알리는 방식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광고. 그 다음에 홍보. PR 홍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있지? 인적 판매. 자,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 있지? 판촉. 혹시, 물론 이제 우리 보통 이런 시험 나거든요. 경품을 제공한다, 추첨한다, 또 뭐 있습니까? 물건 깎아준 할인하는 게 있지. 이게 대부분 판촉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걸 전 묶어서 이렇게 가시라, 프로모션으로. 근데 혹시, 요거 두 개 차이는 한 번쯤 시험 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두 개. 그러니까 점점 이미 이게 워낙 시험 많이 나온 게 더 이상 시험 낼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요 파트는 거의 다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시험 많이 내거든요. 내면 결국은 이건 엄밀히 구분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자, 우리 광고주. 그러니까, 저 광고는 반드시 뭐요? 비용을 지불하지. 그러니까 스폰서 광고주입니다. 스폰서가 뭐 있습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게 이게 광고라고. PR 우리 가끔 뭐 9시 이수 나오지. 어떤 게 뭐 했다 나오지. 그게 PR이에요, 지금 해서. 이런 광고주 비용 지불합니까? 하지 않는 거야. 그럼 결국은 가장 큰 단점은, 자, 이건 장점은 뭐요? 광고주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 내용을 통제할 수 있지. 광고주가. PR은 뭐 있으면 광고 직접 이 광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야. 자, 일단 그런 개념이 쭉 있는데 그걸 다 보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광고주가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나 있는데 요것만큼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전부 다. 요 내용만큼은. 그래서 요것만큼 꼭 기억하시는데, 자, 문제 푸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일단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 보니까 179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광고 있죠. 요약집. 부동산 광고에 대한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일반재와 분필과 다르게 이런 광고 특징이 있어요. 분필은 광고할 때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다 똑같지. 그러니까 반대로 부동산 반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우리 분필은 판리도 계속 광고하지. 집업 판리에서 광고합니까? 안 하지. 시간적 제약성이 있어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분필은 광고할 때 항상 생산자만이 광고하거든. 근데 반대로 부동산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매도자, 매수자 둘 다 광고하죠. 광고에 대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인가 하면 광고주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 광고는 광고주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프린터 있는 문제 가볼게요. 요새 부영 말 많죠, 그죠? 한 번은 갈 때 됐죠. 근데 지금 얘는 진짜 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원래 대통령 선거는 끝나면 거의 한 기업 망하거든요. 거의 김대중 시절에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지방에 있는 3군 업체였어요. 근데 98년도에 우리 1군 업체 다 망했다고. 동아란 다 망했지만 얘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했지만 우리 공공임대주택 보호종을 얘한테 98% 준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죽게 돼 있었다고. 근데 그 다음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죽이고 싶었는데 그 당시 이제 MB에서 했더니 약간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원래 지금 또 계속 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현 정부도 결국 이쪽 관련돼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조금은 우리 굉장히 좋은 거죠. 벌써 이거 한 번 갔을 그런 회사인데.
얘들은요, 우리나라 건설에서 모든 횟수 중에서 가장 자금 동원력이 제일 좋습니다. 한 달 임대 수입만, 우리 임대 수입 있죠? 이게 4천이 넘어, 4천억이. 삼성이 얘를 못 따라가. 그래서 LH공사 있는 땅을 갖다 매입해서 거의 한 60%에 샀다고, 얘들이. 그만큼 파워력이 좀 세졌는데, 한 번쯤 손을 댈 만도 해요, 지금은. 워낙 이게 좀 거만해져 있어갖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4페이지, 문제 1번.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경기 변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마지막 건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 요건 뭐죠? 경기 변동에서? 요거는? 요때는? 회복. 요거는? 자, 물어보자고. 경기가 나빠지면, 이게 나쁜 거, 경기 나쁜 거 이쪽이. 그죠? 여기 경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하죠. 경기가 나빠지면 과거에 매매된 가격은, 과거 사례는 상한선, 하한선. 이게 상한선이야.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이제. 경기 좋으면 과거에 매매된 건 됐죠? 자, 경기 나쁘면 매도자, 매수자 누구 중심? 나빠지면 남아있는 공급량 많을 건데 살 수 있는 수요자 수가 적지. 매도자, 매수자. 매수자. 경기 좋으면 매도자, 매수자. 매도자. 됐죠? 혼자 많이 오잖아, 사실. 자, 그런데 물어보자고, 이제. 이럴 때 우리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한 건 경기 좋을 때, 나쁠 때. 좋으면 가만히 앉아있는 물건 다 팔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항상 마케팅 중요한 건 뭐예요? 파는 거야, 목적이. 뭐 이럴 때 물건 팔리겠습니까? 아, 팔리지? 이때는? 결국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이럴 때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이럴 때가. 컨설팅 물건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팔릴 때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라 생각해, 이럴 때. 매수자 중시일 때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자, 여보신 찾아가야 돼, 이제. 요 말 찾아가야 된다고. 다른 거 보지 말고. 2번 누구 나와 있습니까? 공급자 나와 있지? 그건 무슨 중심? 시장 점유. 자, 3번 갑니다. 누구 나와 있습니까? 소비자 나와 있지? 그죠? 누구 중심? 고객. 4번 갑니다. 공급자, 소비 두 명 나와 있지?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5번 시장 세분화 말 뜻이 뭐예요? 쪼개는 거? 뭐를 쪼개는 거지? 수요 집단을 뭐 있습니까? 세분화한다 나와 있지? 그거 맞는 거야. 자, 문제 2번, 1번 갑니다. 자, 2번에 1번 이렇게는 문제 굉장히 어려워진답니다. 이건 2번, 1번. 가장 좋은 시장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여기 보세요. 이 편이고요. 우리 회사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는 거지. 그죠? 가장 잘하는 집단이 뭐 있으면 아까 보니까 제가 소주 맥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시장기가 가장 좋단 말이 곧 같은 말이 뭔가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곧 그게 타겟팅이야. 그것만 좀 조심하라고. 이 집은 무조건 타겟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기가 가장 좋다 이 말 같은 말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 이 말 뜻이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이게 타겟팅. 그 다음에 2번 포지셔닝 나인데 포지션 말 뜻이 뭐야? 그것이 우리 위치 나와야 돼. 나와 있습니까? 그죠? 3번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어 있는 혁신적 내부 구조. 이건 아파트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제품. 자, 4번은 뭐 있습니까? 예, 추첨하고 청약하고 뭐 이거 한데 추첨, 할인 이거 한데 프로모션이지. 그죠? 그 다음에 5번 예, 분양 대행사 나 있지. 이건 누굴 통해 파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유통 경로 플레이스지. 플레이서. 자, 오래 보시고 자, 이제 문제
자, 1번 146페이지 1번. 여러분 참고로 1번에 1번, 2번 마케팅이란 나오는 거죠. 나오면 괜히 나오죠.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건 틀림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마케팅 용어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그냥 마케팅 나오면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고 넘어가시라고. 원래 마케팅은 뭐 한마디로 물건 파는 거야. 이걸 아주 다양한 용어 쓰거든요. 소비자 욕구에 알맞게 받는 뭐 이나 있는데 그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요. 자, 2번 아까 했던 거죠. 마케팅은 누가 중시될 때? 매수자가 중시될 때죠. 그 다음에 4번. 원래 마케팅은 부동산 마케팅 두 개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 마케팅과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 두 개 있어요. 자, 부동산 자체 마케팅, 이 물건 자체에 있죠. 이거 파는 것도 마케팅이거든요. 서비스 마케팅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내 부동산을 갖다가 관련된 행위를 해주고 돈 받는 게 있어. 누가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은 뭐? 중개업자. 뭘 해줬어? 중개에 대한 서비스 해준 거 아닙니까? 또 세무사는 뭘 합니까? 세무관계 해주고 돈 받지. 또 법무사는 뭐 해주고 있어? 그런 게 전부 다 서비스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업무를 대행해 준 대신 거기 대신 뭐 있습니까? 돈을 받는 게 서비스 마케팅이니까 원래 마케팅 세 개. 첫 번째 부동산 자체 마케팅, 두 번째 서비스 마케팅, 세 번째 부동산 정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은요, MBS, ABS 이 채권 발행할 수 있거든요. 중개업자가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케팅 세 개입니다. 자, 자체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또 뭐 있습니까? 부동산 정권 마케팅도 있어. 그런 거 한번 그냥 들어봤다 생각하시고요. 5번 가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결과 알리기 힘들죠? 그래서 프로모션이 더더욱더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다른 건 쭉 넘어가고 있죠. 2번에 5번 정도. 부동산 개별성 때문에 분양 광고 내용도 개별적이지 절대 이 말 대신 일률적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정리하시고. 자, 5책에 5번, 문제 3번 갑니다. 3번에 2번 갑니다. 앞에 누가 있죠? 공급자. 무슨 마케팅? 시장 점유. 2번, 3번, 자, 4번 넘어가고. 문제 4번 갑니다. 문제 4번에 1번 갑니다. 자, 일단 세분화 말 뜻이 뭐요? 쪼갠다. 누구를? 수요자를. 그죠? 고객을. 자, 1번. 핵심 소비자, 소집단 구분한다 나 있지. 2번. 자, 수요자 집단은 뭐 있습니까? 세분화 나 있지. 3번. 쭉 가보니까 중간점. 구매자 집단을 갖다 뭐 있습니까? 분할한다. 분할하는데 쪼갠다 아닙니까? 그죠?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또 얘도 고객을 몇 개 세 번씩 쪼갠다 이거죠? 5번은 제일 끝에 마지막 뭐나 있어? 위치 영어로 뭐야? 포지셔닝. 이래 하면 돼. 자, 그 다음요. 문제 5번요. 5번에 2번 갑니다. 5번에 2번 보니까 소비자 두째 줄. 소비자를 몇 개 군집한다. 이게 뭐라고요? 세분화. 3번 보세요.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 집단을 찾는다, 선정한다. 선정이 타겟팅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 이 문구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금방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타겟팅. 자, 그 다음에, 5번은 끝에 뭐 있지? 위치 나 있지? 위치는 뭐라고요? 포지셔닝. 자, 그 다음에, 6번, 1번. 자, 그럼 잠시 여기 있는 포피를 우리 다른 말 뭐라죠? 포피 같은 말. 마케팅 믹스 이게. 기억하셔야 돼. 포피 대신 마케팅 믹스 쓰다 하지 없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믹스는 뭐 하는 거요? 섞는 거지. 조합하는 거지. 이거 볼래요? 요걸 4개를 조합한 거 아니야. 강 요소를 갖다 합친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이 6번, 1번이 그 말이라고. 마케팅 요소를 조합한 것, 이 말로 하면 마케팅 믹스 또는 포피. 자, 6번에 4번 갑니다. 실개천 등을 설치했네. 이건 주변 경관 개선시킨 거지. 제품에 대한 설명이지. 그죠? 5번 중개업소 하락했는데 이거 뭐예요? 어떤 경로 팔 것이 없는 거지. 유통 경로지. 자, 그래 보시고 7번 갑니다.
포베이 판상형 이거 뭐 제품 설명입니까? 자, 그다음 제품. 2번 지상 주차장 지하했다 뭐 지상했다 이건 제품 설명이지 환경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다음에 3번 본향 대행사는 뭐요? 유통 경로지. 자, 4번 추첨했지 할인했지 이건 뭐요? 프로모션. 5번째 홍보도 뭐요? 홍보,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목적다 프로모션. 자, 그래 보시고 예, 8번. 자, 8번에 1번 제품 차별화지 이거 뭐야? 제품 전략이지. 자, 2번 가볼게요.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청당에 따라 다른 가격 한다. 이게 뭐야? 신축 가격. 뭐죠? 청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가격이 달리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축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프로모션 왜 합니까? 내 제품을 알릴 목적이죠. 간식 걸 목적이죠. 네 번째 프로모션 나 있습니다. 그 속에 판매 유인 이게 뭔지 압니까? 예, 저기 있는 판매 유인이 뭔가 하면 판촉.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인적 판매가 뭐 있죠? 여기에 인적 판매입니다. 이런 일종이 뭐야? 예, 프로모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 뭐라 했습니까? 제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 중에서 고객의 뭐 있습니까? 특성에 알맞은 장점이 있어요. 고객 그 특성에 알맞은 장점만 어필, 소개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셀링 포인트. 자, 그 다음에 9번 1번 갑니다. 이 9번 1번 뒤에 뭐 나와 있습니까? 소비자 나와 있지. 무슨 마케팅? 소비자 고객이지 고객 점유. 자, 2번 아이다 올리나 소비자 나와 있지. 이것도 뭐야? 고객. 3번 4번 갑니다. 공급자 소비자 간 나와 있지 뭐라고요? 관계. 자, 5번도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저를 보시고 네, 요거까지. 그 다음에 10번은 10번에 3번이 있죠. 자, 10번에 3번.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개법 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뭡니까? 10번에 3번은? 응? 나이트 광고 이게 뭐라죠? 응? 우리 개업할 때 저기 있는 뭐 줍니까? 사은품 주고 터지는 이 무슨 광고랍니까? 나 잊어먹었는데. 응? 이 뭐지? 기억 안 나네. 갑자기. 노벨티. 노벨티는 그런 거예요. 기업할 때 수건 주고 그다음에 볼펜 주는 거 있죠. 우리 자, 이 노벨티 나 같으면 이거 마시면 될 것 같아요. 노벨티의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 등을 신속히 광고할 수 있다. OX. 이렇게 분명히 시험네 항상. 노벨티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을 상세하게 정확하고 신속히 광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속히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응? 볼펜 보니까 요 물건 여기 무슨 동이지 이게? 중앙동에 있는 사거리 금매 얼마 본 적 있어? 절대 노벨티 제품 광고 못해. 아니 우리 저기 뭡니까? 개업할 때 우리 수건집 그런 거 본 적 있냐고? 없지. 뭐만 있어? 어떤 땡땡땡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몇 번 딱 나있지.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노벨티 나왔을 때 제품을 광고한다 쓰면 다 틀린 거예요. 이건. 다만 이 노벨티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이미 과거에 나하고 연관성 있는 분한테 감사의 표시를 제공해 주는 거고 앞으로 뭐 있습니까? 우리 이 중개사는 계속 이용하라는 거지. 그런 의미지. 얘를 절대 뭐 있습니까? 제품 등을 광고한 이 말 쓰지 말라는 거.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있으면 현재 보니까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에 진행하는 것. 다음에 그건 노벨티인데 그 말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품을 광고 못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마시면 안 돼. 다른 건 큰 의미 없으니까요. 자, 그래 보시고 감정평가는 다음 주부터 해서 끝낼 겁니다.
평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거의 끝날 거예요. 이 책 자체. 근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이거 열심히 진짜 열심히 보세요. 프린터 안 되면 그 정도는 보셔야 돼. 안 되면.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이 안 되는 게 다 빼버리고 핵심적인 내용 쭉 넣어놨으니까 하여튼 프린터 쪽에는 계속 반복해 보시라고.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저. 자, 수고했습니다.